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부부의 인연은 7,000겁, 부모와 자식 간은 8,000겁의 인연이라고 하더군요.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그만큼 소중하니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라는 뜻 같은데요. 우리 부부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남편에게 당한 엄청난 일을 얘기해 보려고 늦은 밤 노트북을 켜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가공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식품 회사에서는 돈가스 소스를 비롯한 겨자 소스, 닭강정 소스 등 시중에서 파는 소스들은 대부분 생산하고 있죠. 저희 회사는 아빠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아빠가 청춘을 갈아 넣어 세운 아빠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회사는 아빠가 만들어 놓은 제품들도 우수하고 아빠가 뚫어 놓은 유통망들도 많아서 재정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죠. 저는 외동딸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대학에서 식품 가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바로 아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제 남편도 아빠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죠. 어차피 저는 외동딸이고 아빠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데 저 혼자서는 버거웠거든요. 저는 결혼 전부터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아빠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결혼 전 남편에게 제안을 했었고 남편은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금의 제 회사, 당시에는 아빠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죠. 아빠도 저도 남편도 목표가 같았어요. 아빠의 인생이 담긴 이 회사를 더 크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자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은 해가 거듭할수록 아빠와 의견 차이가 많아서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남편은 부대표라는 직함을 원했지만 아빠는 부대표는 저에게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사라는 직함을 주었죠. 이에 남편은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또 남편은 겉보기에 그럴싸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일단 회사의 로고를 다시 만들고 공장 간판도 새롭게 달자고 제안했죠. 그리고 저희 소스는 대형 마트나 식당에서는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문 모델을 활용해 광고를 하자는 의견도 냈죠. 남편의 제안에 아빠는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그런 곳에 들어갈 돈이면 나는 생산 라인을 더 구축하든가 아니면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겠다. 라고요. 이렇게 아빠는 남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죠. 또한 남편은 신제품 개발을 하자는 제안도 했어요. 마라탕 소스, 불닭 마요 소스, 캡사이신과 같은 요즘 시중에서 핫한 소스들 말이죠. 남편의 제안을 아빠는 또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아빠의 생각은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돈가스 소스, 겨자 소스, 양념치킨 소스, 짜장 소스 등의 맛 유지는 기본이고 국내든 해외든 유통망을 더 뚫으라는 거였어요. 아빠는 오랜 시간 가공식품인 소스와 양념 분야에서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젊은 패기로 트렌드를 읽으며 사업을 하려고 하니 마찰일 수밖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아빠 몰래 회사 개발팀과 함께 캡사이신 소스를 개발 중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장인 아빠의 결재도 없이 말이죠. 이 사실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 아빠가 알게 되었고 성질 급한 아빠는 당장 남편에게 그 연유를 묻고 화를 내셨죠. 사장인 내 결재도 없이 뭘 개발해? 캡사이신? 이딴 걸 왜 개발하는데? 신제품도 아니고 남의 회사 제품을 왜 베끼려고 하는데? 그리고 개발해서 어디에 팔 건데? 얼마에 팔 건데? 그것에 대한 시장 조사는 제대로 해본 거야? 여러 직원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아빠는 남편에게 호통을 치며 따져 물으셨고 남편은 또 당당하게 대답을 했죠. 대표님, 당장 출시하자는 게 아니라요. 일단 만들어만 본 겁니다. 소량으로 유통을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생산 라인을 가져가는 거고요. 아빠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남편의 말을 가로채셨어요. 내 경영 방침을 따르지 않을 거면 자네 이 회사 그만두게나. 아빠는 지금껏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회사의 규정대로 3개월 무임금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죠. 아빠의 말에 남편은 또 발끈했어요. 아버님,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소스 개발 연습도 못 해봅니까? 그러면서 그간 아빠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면서 입사 이후 자신이 느낀 소외에 대해 열거해 나갔어요. 대표님은 구시대적인 경영 방침입니다. 이래서는 대기업 쫓아갈 수 없어요. 시대에 맞게 일도 추진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면서 자리에 있는 직원들에게 동의까지 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남편의 얘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소귀의 경일기라면서 이 회사를 나가겠노라고 선언을 했죠. 아빠는 남편을 잡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존의 경영 방침을 유지하겠노라고 말씀만 하시고요. 아빠의 말에 남편은 이제 식품업계 쪽은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맞는 길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장인어른, 그간 감사했습니다. 승승장구하십시오. 하고 스타트업 회사로 이직을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몇 년 후 아빠는 돌아가셨고 저는 사장이면서 대표이사가 되어 기업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어요. 회사는 아빠의 유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갔죠. 그러다 저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꼭 이루고 싶어 했던 일이었죠. 아빠는 우리 회사 제품을 미국 대형 마트에 입점시키고 유통하는 게 큰 꿈이었어요. 저는 아빠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죠. 그리고 그 기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회사가 미국 진출을 하는 상담회에 참여하는 업체로 선정되었어요. 이 상담회는 해외 대형 마트들에 납품하는 외국 벤더들이 입점시킬 한국 제품들을 고르는 상담회죠. 벤더 업체라는 것은 소매업 분야에 있어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소위 뜨는 브랜드들이 아닌 이상은 대형 마트의 직거래 입점은 어렵기 때문에 벤더 업체들을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게 이 바닥의 루트죠. 이번 상담회가 더욱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기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이고 이 상담회를 통해서 벤더 업체와 계약에 성공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죠. 이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업체 선정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할 준비를 했죠. 먼저 주최 측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신청을 받았고 후보를 고르는 작업을 들어갔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상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저는 나름 우리 회사 제품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주도를 해나갔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라도 꼭 벤더 업체와 계약을 성공하고 싶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 창업자이시자 전 대표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 진출을 그렇게 추진하고 싶어 했던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 이번 기회에 꼭 성공합시다. 하늘에 계신 대표님께서도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꼭 도와주실 겁니다. 이 상담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식품이나 음료 분야는 직접 시음회를 열거나 간이 조리 공간에서 간단한 조리를 하는 것이 룰이죠. 우리 회사도 식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간단한 조리를 해서 보여줘야 했어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표인 제가 직접 제품을 조리해서 선보이기로 했어요. 대표가 적극적으로 임하면 혹시 벤더 업체들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드디어 상담의 날이 되었어요.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은 돈가스 소스이기 때문에 저는 돈가스를 튀겨서 소스와 함께 선보였죠. 제가 선보인 돈가스 소스를 먹어본 업체들이 대만족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양념치킨 소스와 겨자 소스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죠. 저는 나름 뿌듯했어요. 오랜 시간 준비한 그 수고로움이 다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우리와 경쟁 업체인 회사인 직원 한 명이 제가 사용한 돈가스 소스통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조리대 위에 있던 소스통을 낚아채가는 거예요.
아니, 매너 없이 상대 업체 공간에 들어와 소스통을 낚아채 가다니. 저는 그 직원을 황당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그런데 그 경쟁업체 직원이 돈가스 소스통을 유심히 보고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 이 소스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날짜 좀 확인해 보세요. 어머머. 경쟁업체 직원은 건수를 잡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큰 소리로 얘기했죠. 당황한 저는 경쟁업체 직원이 가져간 돈가스 소스통을 빼앗아 날짜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이게 웬일일까요? 맞아요. 정말로 유통기한이 이틀 정도 지난 제품이었어요. 순간 당황해서 경쟁업체 직원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저는 함께 온 직원에게 물었어요. 유통기한 확인한 거야? 아주 작은 것까지도 확인 잘 하라고 했잖아. 2번, 3번 확인하라고 했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유통기한을 확인 안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제야 직원들도 돈가스 소스통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저를 비롯한 제 직원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경쟁업체는 건수 하나 잡았다고 아주 큰 소리로 이 업체는 기본이 안 됐네. 어떻게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가지고 이 중요한 자리에 올 수 있지? 준비를 철저히 한 거야, 안 한 거야? 설마 국제적인 상담회를 우습게 본 거야? 이렇게 큰 행사를 뭐 동네 잔치로 본 거야? 물로 본 거야? 국제적인 망신이다. 아휴, 주최 측에서 우리나라 전체 업체들을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저를 보더니 따져 물었어요. 대표님, 망하시려면 혼자 망하시지. 왜 죄 없는 업체들까지 엮으려고 하세요? 이러다 우리 업체들 다 선택 못 받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대표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이 행사 유치하려고 나라에서도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안 그래요? 업체 관계자 여러분, 혹시 일이 잘못되면 이 업체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우리 업체는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저는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얼굴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이 경쟁업체 직원의 표현처럼 국제적인 망신 맞습니다. 저는 함께 온 장비서를 따로 불러 한마디 했어요. 2번, 3번 확인하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하고 당부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철저하게 폐기하는 게 우리 회사 철칙인데 어떻게 하필 그게 이 자리에 온 거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원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건데? 그 사이 우리 회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돈가스 소스통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를 경쟁업체 직원들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결국 벤더업체 관계자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순식간에 상담회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이미지 좋은 회사였는데 기본이 안 된 업체였네 라는 말까지 들려왔어요. 그 당시는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라 유통기한으로 표기하는 업체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유통기한은 소비기한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에서 조금 지난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뻔한 설명을 했지만 아무도 저의 변명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저는 미국 대형마트에 우리 회사의 소스를 입점시키겠다는 큰 꿈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 누구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너무나 죄송했어요. 저는 자책하게 되었죠. 우리 회사 직원들은 물론 식품업 관계자들의 얼굴을 볼라 치 없었죠. 저는 장비서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 결과 장비서의 실수였음이 드러났어요. 장비서가 그러더군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담회장에 가기 전에는 분명 유통기한이 넉넉한 돈가스 소스를 준비해놓고서는 막상 상담회장에 가는 차에는 물건을 실을 때 처분하려고 모아둔 돈가스 소스를 실수로 차에 실어버렸어요. 그날 시간에 쫓겨서 경황이 없던 터라서 그만. 장비서는 죄송하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어요.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화가 났고 장비서를 크게 꾸짖었지만 결국 해고는 하지 못했어요. 장비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저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상담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비서의 직책은 대표인 저를 보좌하는 일뿐만 아니라
평소 회사의 잡무에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람을 앉히는 자리죠. 장 비서는 평소 회사를 위한 노고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저지른 큰 실수를 한 번은 눈 감아주리라 결심했어요. 결국 저는 미국 상권 진출을 놓치고 그 다음 해에 동남아시아의 대형 마트에 우리 회사 소스들을 입점하게 되었어요. 동남아권은 규모 면에서 미국 상권보단 못하지만 아쉬운 대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는 동남아시아 대형 마트에 우리 회사 제품들을 납품한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버렸어요. 미국 진출의 아쉬움을 만회하려고 과로를 했던 거였어요. 의사는 저에게 엄청 잔소리를 했어요.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일만 하신 거예요? 이러다가 큰 병 얻으십니다. 이참에 건강검진도 받고 며칠 병원에 입원해서 쉬어가세요. 의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고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진료도 받고 휴식도 취하기로 했죠. 입원한 지 이틀째였어요. 장 비서가 연락도 없이 병문안을 왔더군요. 대표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 입원하는 동안은 회사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데 의사가 회사 일 생각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단 말이야. 라고 말을 했더니 장 비서의 표정이 어둡더군요. 여태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장 비서가 왜 저러지? 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대표님,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뭔가 예감이 이상했어요.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장 비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장 비서는 곧 40대가 되어가는 싱글녀이고 지인의 소개로 제가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를 해왔죠. 장 비서는 학벌이나 가진 스펙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난 재원이죠.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졸업했지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영어 회화는 물론 영작 실력도 괜찮은 편이죠. 집안 환경이 뒤받쳐 주었더라면 학벌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상담의 건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을 실망시키기는 했지만 그때 딱 한 번 빼고는 잘해주던 친구였고 이번 동남아 진출 건도 장 비서의 서포트 덕을 많이 봤죠. 장 비서는 한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마음을 추스르고 회사 일에 집중해줬죠. 오히려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아 보려고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장 비서의 상황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내년 연봉 협상에서는 장 비서를 더 챙겨주려고 마음먹었죠. 그런 장 비서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뇨.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두운 표정으로요. 장 비서의 저런 표정은 처음인데 대체 무슨 일일까? 사업을 하다 보면 눈치가 늘죠. 직원들이 지금 장 비서와 같은 저 표정이면 반드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일적으로 실수를 했다거나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인데 실수는 아닌 것 같고 퇴사를 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저의 예감처럼 장 비서가 그만둔다고 하면 이 일 잘하는 직원을 대신해서 누굴 또 찾고 키울 것인가. 저는 앞이 암담했어요. 저는 장 비서가 혹시나 그만둔다는 얘기를 할까 봐서 먼저 선수를 쳤어요. 장 비서, 일단 내 얘기부터 하자.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오느라 내가 장 비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데 장 비서, 너무 고마워. 이번 동남아 유치건 다 장 비서 덕이야. 장 비서 덕에 이런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밤낮 가리지 않고 회사 일에 몰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보상은 넉넉히 할게. 내년 연봉 협상 기대해. 그리고 올해는 일주일 포상 휴가에 특별 보너스도 생각하고 있어. 내 맘 충분히 알겠지?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나 지금 환자인 거 알지? 여기 병원이고 나 지금 환자복 입었다. 충격 주면 안 돼? 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뜸 장 비서가 무릎을 꿇고서는 대표님, 실은 지난해 미국 벤더 업체 상담했건 말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돈가스 소스통 말이에요. 사실 실수 아니에요. 고의로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용서하지 마세요, 대표님. 라고 하는 거예요.
장비서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장비서가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으니까요. 장비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수족과 같은 장비서가? 장비서가 돈가스 소스통을 유통기한 지난 걸로 바꿔치기 했다고? 농담이지? 설마 정직 성실 그 자체에다가 직원들을 기감이 되고 있는 장비서가 그랬다고? 장비서는 울면서 얘기를 이어갔어요. 대표님 남편분께서 절 찾아오셨어요. 돈을 주겠다고요. 3억을 줄 테니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요. 남편분이 미국 진출권을 막아달라고요. 상담회에서 망신당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했어요. 아주 쉬운 일이라면서 3억이나 준다고 하시더군요. 전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때 전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 수술비에 입원비에 만만찮은 목돈이 필요한 찰나였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탓하며 살진 않았어요. 세상을 원망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가난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부모님께 큰 힘이 되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 수술비가 제 통장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처음 제의를 했을 때 전 단번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엄마가 수술 받으려면 대출밖에 길이 없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딨어요. 그래서 남편분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표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대표님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쓰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너무 죄송했어요. 대표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언제 이 얘기를 하고 죗값을 치러야 하나 생각 중이었는데 대표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 죗값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용서하지 마세요. 장비서는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장비서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상권 진출에 그런 함정이 있었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 일을 제 남편이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놀랐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장비서에게 되물었어요. 장비서, 그게 지금 무슨 얘기야? 내 남편이 뭘 어쨌다고? 제가 믿을 수 없어 하자 장비서는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순간 전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평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장비서의 입을 막았어요. 지금 내 편이,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내 남편이 날 배신했다고? 믿을 수 없어. 장비서, 지금 쇼하는 거지? 연기하는 거지? 그만하고 가. 나 더 이상 안 들을래. 나 환자야. 그만 쉴래. 전 믿을 수 없었어요. 심장에 곤두박질 쳤지만 제 감정을 속이고서 침대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겨 덮어버렸죠. 장비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 꿇은 그 자세로 부연 설명들을 이어갔어요. 장비서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면서 자신이 녹음해둔 남편과 통화 내역을 들려주더군요. 그 소리에 저는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붙이고 일어나 앉았어요. 정말 내 남편 목소리네. 장비서 목소리네. 다음으로 장비서는 남편과 나눈 카톡 내역을 보여주더군요. 장비서 말이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어쩐지 그날 이상했어. 보통 업체들이 남의 회사 제품통을 그렇게 유심히 보진 않잖아. 그리고 유통기한을 유심히 뚫어져라 보고 있지도 않잖아.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발견했을까 싶었는데 애초에 본인들이 꾸민 일이니 알았던 거였구나.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뻔했어요. 이어서 장비서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해줬어요. 대표님 남편분은 지금 스타트 업계에 종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경쟁 업체에 숨겨진 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명함을 돌리지 않고 숨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회사의 경쟁 업체란
미국 진출 상담회에서 우리 회사 돈가스 소스통을 보고 유통기한 지났다며 저격했던 그 업체죠. 뭐? 내 남편이 그 회사에서 숨겨진 이사로 일한다고? 대외적으로 명함을 돌리지 않고 숨어서 일을 한다고? 우리 회사를 나가면서 식품회사는 자신과 맞지 않고 다시는 발을 디디지 않을 거라더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남편은 절 속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이기려고 3억을 주고 비서까지 매수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담회장에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거였어요. 장비서에게 이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어쩔 줄 몰랐죠. 당장 남편을 쫓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다독이면서 한숨 돌렸죠. 그러고는 장비서에게 물었어요. 장비서, 내가 쓰러져서 회사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 사실을 말한다고 했는데 더 솔직해져 보자. 이걸 굳이 나한테 말하는 저희가 뭐야? 아주 솔직하게 말해줘. 장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대표님 남편분이 3억을 일시불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셨어요. 수술비를 주고 3억에서 남은 액수는 다달이 나눠서 주더라고요. 엄마 입원비에 환자에게 다달이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아서 전 한 푼이 아쉬웠는데 그마저도 점점 액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결국 엄마는 병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삶의 의미마저 잃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제정신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님은 그때 그 실수를 만회해보려고 동남아 진출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어요. 동남아 다녀오시면 일실직고를 하고 내 죗값을 치르자고요. 대표님이 어떤 처벌을 내리셔도 할 말 없고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장비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더군요. 장비서의 모든 얘기를 듣고 엄청 분노했지만 전 이럴수록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 자신을 다독이고 또 다독였어요. 그리고 장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비서, 일단은 가봐. 이 일은 좀 차분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욱한 이 기분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전 장비서를 돌려보냈어요. 남편과 장비서의 통화 녹음 내역과 카톡 내역까지도 이미 제 눈으로 확인한 후라서 남편의 모든 잘못이 명백했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을 시켜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정말 맞더군요. 장비서가 말해준 대로 남편은 저희 회사 경쟁업체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더군요. 뒷조사한 내용을 보니 경쟁업체는 남편의 대학 선배가 사장으로 있는 곳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대학 선배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 친구나 지인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남편이 친구들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제가 얼굴을 익히 아는 남편 친구와 선후배는 몇 사람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저에게 대학 선배가 우리 회사의 경쟁업체의 사장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저의 남은 과제였어요. 몇 날 며칠 고민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남편과 비서 두 사람 모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장비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3억 다 못 받았다고 했지? 장비서, 내가 3억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럼 용서해 줄게. 용서도 받고 3억도 벌고. 어때? 괜찮지 않아? 솔직히 전 장비서에게 3억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장비서가 괘씸해서 장비서를 이용하다가 내칠 생각이었죠. 그런데 장비서 말이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그 돈을 받겠어요. 엄마 수술비 때문에 제가 돈이 필요했지. 이제 돈이 아쉽지 않아요. 대신 저의 죄를 뉘우치는 대가로 대표님이 시키는 일은 하겠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요. 진심이에요. 장비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의 수건 사업이었던 미국 진출을 망친 장비서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대가 없이 제가 지시하는 일을 하겠다며 잘못을 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느 정도 제 마음도 풀리더군요. 저는 장비서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탐욕스러운 목적 때문에 저를 배신한 거였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비서를 내쳤겠지만 엄마의 수술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 일단 장비서에 대한 복수심은 접어버리기로 했죠. 하지만 장비서를 제가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회사에서 정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장비서에게 말을 했죠. 용서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 용서하겠다는 의미고 같이 일할 파트너로서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에 퇴사는 해야 한다고요. 장비서는 제 말을 듣고 이해를 하더군요. 대신 전 장비서에게 퇴사 이후 제가 지시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장비서에게 요구한 일은요. 남편에게 가서 약속한 3억에서 아직 저에게 주지 않은 돈이 꽤 남았는데 그 남은 돈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절 그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직원으로요. 라고 말하라고 했죠. 더불어 미국 진출 상담회 때 제가 소스통을 잘못 챙긴 실수로 회사에서 입지도 좁아진 데다가 대표 눈밖에 나서 이후 힘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하면서 잘렸다는 식으로 말을 하라고 했죠. 장비서는 저의 명령을 받고 남편에게 그대로 말을 전했죠. 모든 게 제 생각대로 되었어요. 남편은 3억을 주는 것보단 장비서를 채용하는 게 더 부담이 적겠다 싶었는지 남편 회사의 장비서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더군요. 장비서를 계약직으로 받아들인 건 아무래도 남편의 속셈이 아닌가 싶더군요. 좀 부려먹다가 팽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장비서가 일머리가 좋아서 어디 가든 신임을 받잖아요. 역시 남편의 회사에 가서도 장비서는 일머리가 좋은 직원으로 신임을 얻었고 상사들에게 적당히 믿음을 준 뒤에 대형 사고를 준비했죠. 남편 회사는 소스는 물론 최근에는 돈가스와 치즈 돈가스, 생선가스 생산 라인을 갖추고 생산과 유통을 시작했죠. 대형 마트나 학교, 회사 등 급식처에 납품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앞으로 일반 시중에 판매할 밀키트 생산 라인도 갖추려고 투자자들을 모으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 중이었죠. 그러다 남편 회사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날이 잡혔어요. 바로 투자자들에게 회사 홍보와 비전을 설명하는 날이죠. 전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어요. 투자 설명회 날. 남편이 브리핑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더군요. 투자자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남편이 간단히 이 자리의 취지를 설명한 뒤에 회사 연역 등이 들어간 홍보 영상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데 계획대로 홍보 영상이 아닌 아주 낯뜨거운 영상을 장비서가 틀어버린 거죠. 장내는 웅성거리기 시작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자들의 불만과 웅성거림 속에 투자 설명회를 주최한 남편의 얼굴은 빨갛게 변해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남편의 이 표정을 봤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다는 게 무척이나 아쉽더군요. 회사 측에서는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 순간 이런 실수를 해버렸다니 회사는 이미 발칵 뒤집혔죠. 저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겨우 장례를 조용히 시키고 다음 순서는 남편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순서였죠.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시작하고 점점 내용이 깊이 있어지는데 그만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의 PPT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죠. 투자자들 앞에 나누어준 종이자료 역시 그 부분은 백지였죠. 프레젠테이션을 마칠 때까지 남은 내용은 백지 상태의 PPT와 종이자료로 남편이 자료 없이 말로만 설명을 한 거죠. 투자자들은 하나둘 못마땅한 표정과 말을 쏟아냈다고 해요. 아니 투자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우릴 우습게 본 거야?
아니면 회사 수준이 낮은 거야? 아무튼 여긴 두 번 다시 찾지 말아야겠어. 살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처음이야. 안고 없는 찐빵이네. 김 사장 말이 맞았어. 이 회사는 투자할 곳이 못 된다고. 가봐야 시간만 아깝다고 하더라고. 그러게요. 시간만 버렸네. 남편은 회사 투자 설명회를 정말 망쳐버렸어요. 이 일로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됐죠. 한 번의 실수로 직원을 자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을 건데요. 장비서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그 회사 오너가 이번 프레젠테이션만 마치면 남편을 내칠 생각이었다고 해요. 남편은 일보다는 감투 욕심이 너무 많은 데다가 회사 측과도 의견 대립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남편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또한 직원들에 대해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해서 후배 직원들로부터 평판도 좋지 않았다더군요. 회사 측에서는 남편을 자를 이유가 넘쳐나는데도 보고만 있다가 이번 일로 쐐기를 박은 거라고 하더군요. 장비서는 제 계획대로 프레젠테이션 날 사고를 낸 이후로 사표를 내고 잠수를 타버렸죠. 남편은 장비서에게 이에 대해 해명을 하라며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장비서는 끝내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던 날, 저는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 있었죠. 제가 집에 있는 걸 모르고 남편은 회사에서 챙겨온 자신의 짐 상자를 버젓이 들고 집에 들어왔더군요.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저도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어요.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야? 또 이 상자는 뭐야? 그러자 남편이 얼버무리더군요. 빨리 대답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쥐어짜내는 게 저에게 느껴졌어요. 일단 남편이 제게 되묻더군요. 그러는 당신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집에 왜 있어?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저는 오늘 일찍 퇴근했다는 식으로 둘러댔어요. 저는 남편이 들고 온 상자 안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어요. 이 상자는 뭐야? 뭐가 든 거야? 저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뒤적뒤적 하다가 당신 잘린 거야? 회사에서 잘렸어? 하고는 엄청 놀라는 신용을 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뭐라고 대꾸를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은 한참 후에서야 대답 대신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아, 기죽지 마. 자기 와이프가 식품회사 대표잖아. 굶어 죽을까 봐 그래? 깊혀,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따뜻한 밥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당신 매일 고생하는데 아내가 되어가지고 당신 많이 못 챙겨줬지. 나도 일한답시고 당신한테 등한시해서 정말 미안해. 내조를 잘했어야 했는데. 회사 잘린 거 자책하지 마. 회사가 뭐 거기 하나뿐이야. 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당신 실력 발휘하면 되지 뭐. 그 회사가 손해본 거야. 당신 같은 인재를 놓치다니. 안 그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은 당신 아내로서 따뜻한 밥에 뜨끈한 국과 맛있는 반찬 해줄게. 진수성찬 기대해도 좋아. 당신 이렇게 맛있는 밥상 차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오늘 일찍 퇴근했나 보다. 참, 오늘 음식에는 우리 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소스도 넣을 거니까 맛이 어떤지 자기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평가해줘. 저는 남편에게 말한 대로 따뜻한 밥을 짓고 뜨끈한 국에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상한 소스를 돈가스 위에 뿌렸어요. 혹시나 상한 소스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를 맡고 남편이 알아차려버릴까 후춧가루를 엄청 뿌렸죠. 여보, 밥 먹자. 얼른 와. 남편이 식탁에 앉았고 전 상한 소스를 뿌린 돈가스를 먹어보라고 권유했죠. 남편은 돈가스를 먹더니 맛이 좀 이상한데?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상하긴 바로 만들어서 가져온 건데. 요즘 젊은 세대들 입맛에 맞춘 거라서 당신한테는 안 맞나? 그러면 안 되는데. 상품 타깃이 20, 30대뿐만 아니라 5, 60대 입맛까지도 아우르는 거거든. 다시 먹어봐. 다시 먹어보고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줘.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소스라고. 그런데 남편은 자꾸 상한 소스가 묻은 돈가스를 먹지 않으려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상한 소스를 듬뿍 찍은 돈가스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남편의 입에 넣어주었죠. 신제품이라고. 당신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싶다고. 곧 출시할 건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남편이 꾸역꾸역 돈가스를 씹어서 목구멍으로 삼키는데 푸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려 버릴까봐 전 조마조마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죠. 저는 뻔뻔하게도 다른 핑계를 댔죠. 당신 왜 그래?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볼까? 평소에 당신 식습관에 문제 있다고 내가 그랬지? 그러자 남편이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묻더군요. 신제품이라는 그 돈가스 소스 베이스가 뭐야? 배가 엄청 아파. 시중에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배를 잡고 방바닥에 떼구르륵 구르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끼면서 얘기했어요. 그렇지? 상한 소스는 시중에 파는 게 아니지. 당신이 아까 먹은 소스는 유통기한도 지난 거고 소비기한도 지난 거야. 그러니까 맛이 이상하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되지.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미쳤어? 나한테 상한 소스를 줘? 나 아프라고 작정한 거야? 이유가 뭐야? 남편의 물음에 저는 또박또박 대꾸를 해주었죠. 당신한테 배운 건데? 왜? 당신은 내 사업 말아먹어도 되고 나는 당신 배탈 좀 나게 하면 안 돼? 나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수건 사업인 미국 진출 상담회를 망쳤는데 당신은 겨우 그 배 좀 아팠다고 호들갑이야? 제가 사실을 안다는 사실에 놀란 남편의 얼굴이 점점 노랗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한 짓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장비서 유혹해서 3억 준다고 했으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장비서가 유통기한 지난 소스통을 받고 나서 우리 회사가 미국 진출에 탈락했는데 소원대로 됐으면 장비서한테 3억 일시불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모양 빠지게 할부가 뭐야?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안다는 사실에 흥분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놀라 자빠질 소리를 계속했어요. 왜? 식품 회사 쪽은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다더니 하고 많은 회사 중에서 우리 회사와 라이벌인 관계의 회사를 들어가? 그래?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뭐 스타트업 회사를 다닌다고? 날 속이니까 기분이 어때? 내가 평생 모를 것 같았어? 세상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남편의 한 짓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미안해. 장인어른께서 날 미워하신 것 같아서 경쟁업체에 취업했고 장인어른 회사를 짓밟아버리고 싶었어. 그게 이유라고? 말도 안 돼. 아빠가 당신이 미워서 그랬을까? 당신 그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이었어? 어떻게 남도 아닌 처갓집 사업을, 아내의 사업을 망치려고 해? 정확히 말해서 망친 건 아니잖아. 단지 기회만 뺏은 거잖아. 그리고 당신 회사 탄탄하고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있잖아. 미국 진출은 언제든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여보, 한 번만 나 용서해줘. 회사에서 잘렸는데 당신까지 날 버리면 난 어떡하냐?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남편의 절규에 저는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길을 뿌리쳤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당신네 집안한테 그런 일을 했다면 당신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 구질구질 매달리는 사람이었냐고. 장인어른 경영 방침에 매사 반대 의견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지 말라는 소스 개발을 장인어른 몰래 하고 그런다고 회사를 박차고 나가서 경쟁업체에서 이사로 일을 해? 그리고 미국 진출 막으려고 소스통을 바꿔치기 해? 우리 식품회사가 당신네 식품회사고 내가 당신네 회사의 경쟁업체 이사로 취업을 했다고 생각해봐. 열 받아 안 받아? 당연히 열받고도 남겠지? 당신 같으면 기회를 주겠어? 앞으로도 그런 사람 믿고 일을 함께 나갈 수 있겠어? 인생의 동반자로 남은 인생을 함께 살 수 있겠냔 말이야. 난 너무나 궁금해. 대체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당신의 뇌구조는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는 짐을 챙기더군요. 그러고는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서 제 집을 나갔죠. 그렇게 남편과 전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식품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더 이상 이쪽 분야의 취업은 어렵게 되었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다른 사무직 분야는 취업도 어렵게 되었죠. 모든 게 자업자득인 거죠. 저희 회사는 새로운 소스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자료조사 단계에 있죠. 자체적으로 저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하청업체와 손을 잡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지 비교를 해나가던 중이었죠. 그렇게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소스들의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이었죠. 특히 대표인 저는 여러 식품 제조업체들을 방문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업계에 잘 아는 대표의 소개로 충청북도 충주에 작지만 잘 나가는 소스 공장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사무실 복도에서 생각지도 못한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사 경영자도 아닌 식품 개발자도 아닌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저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라며 당황했는데 남편은 부끄러움은 아는지 얼른 제 시선을 피하고는 무표정으로 하던 밀걸레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더군요. 순간 당황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지난날 남편이 제게 했던 일들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 회사를 방문하겠노라고 약속 시간을 잡았을 때 이 회사 사장님께서 제가 외부에 나가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 작업량이 많아서 외부로 나갈 시간이 없으니 저더러 식사를 하고 방문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테니 빈손으로 오시기 뭐하면 맛있는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손에는 이 회사 사장과 함께 마실 요량으로 사온 커피 2잔이 테이크아웃 종이컵에 얌전히 들려 있었죠.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는 테이크아웃 종이컵의 뚜껑을 열어서 복도에 질질 흘렸죠. 그러고는 전 남편을 불렀어요. 여기요. 라고 하니까 전 남편이 뒤를 돌아 저를 보더군요. 제가 여기 커피 쏟았어요. 닦으세요. 죄송해요. 여기 좀 닦아주세요도 아닌 남의 회사 직원에게 닦으세요라고 저는 명령했죠. 전 남편은 군소리하지 않고 제가 질질 흘린 커피 국물을 대걸레도 아닌 손걸레로 쪼그려 앉은 채로 닦더군요. 그 위에 대고 제가 한마디 했죠. 인간아, 왜 이렇게 됐니? 평직기를 두고 왜 이상한 길을 만들려다가 네 스텝에 꼬여서 인생 전부를 망친 건데. 제 말에 기가 팍 죽어있던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저에게 존댓말을 쓰는데 잠시 어색했지만 속마음은 통쾌했어요. 충격으로 귀가 먹으셨나 봐요. 라고 묻자 전 남편은 슬픈 눈을 하더니만 이내 고개를 떨구고서는 걸레질을 마저 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더 했죠. 이럴수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고 다시 제 손에 남아있는 커피를 바닥에 질질 흘리며 사장실로 향했죠. 뒤를 돌아봤더니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전 남편을 향해 엄지척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 볼일을 보러 사장실로 들어갔죠. 장비서가 진실을 실토하지 않았더라면 전 아직도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었겠죠?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네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전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리라 믿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매일매일 좋은 밤,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